제가 꿈에 대한 그 종합편 해서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현실이 꿈이라면 주도권을 쥐고 산다는 게 현실에서 잘 안 되네요.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이나 생각도 자각몽 상태로 현실에서 악몽을 꾸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현실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이 악몽 같을 때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자각몽 상태라면 자유자재로 내가 이걸 주도권을 쥐고 꿈을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보니까 핵심은 마음이었구나. 그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관심도 달라지고 내가 애착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거에는 내가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은 소중한 것들조차도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도 가치 없는 것들을 바뀌고 다 모든 게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구나. 그걸 좀 알아차리면 악몽 같은 아무리 현실이라도 악몽이 아닐 수 있다. 마음만 바꿔버리면 그 상황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보는 현실로 내 눈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악몽을 꾸는 그런 것 같은 현실이다라고 할 때 이런 이론적인 건 다 제껴놓고 어쨌든 난 모르겠고 지금 현실은 난 너무 싫고 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삶, 나는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삶에서 깨어나서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기분 상태, 원하는 환경으로 난 바꾸고 싶고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왜 내가 주도권을 못 쥐냐 이거죠. 세상은 뻔히 철옹성 같은 어떤 구조화된 것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고 봄이 오면 내가 임의대로 봄을 못 바꾸고 여름이 오면 못 바꾸듯이 분명하게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 팩트로 어떤 사실들이 뭔가 다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꿈이라고 할 수 없고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외부의 환경들은 이제 이런 견고해 보이고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심각하고 무거워 보이는 그런 현실들을 내가 어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아무리 꿈이라고 하면 내가 자유자재로 바꾸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깨어나고 자각몽 상태라면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에 오늘 제가 명쾌하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 앞에 펼쳐지는 내 앞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주변의 어떤 계절과 또 환경과 주변 어떤 수많은 그 생태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제다, 현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상황들 자체가 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딱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상황들은 엄중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견고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자체가 공하다, 이 자체가 꿈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존재하고 있는 뭔가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뭔가가 영락없이 그 순간순간 드러나고 내게 감각적으로 와닿는 뭔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여름이죠. 지금 굉장히 더워요. 그럼 덥다, 여름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 어떤 뭔가의 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개념들이 있다 치죠. 그럼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에 따라서 견고해 보이는 하나의 대상들, 내게 펼쳐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뭔가들이 왔어요. 그걸 꿈이라고 치자고요. 그걸 현실이라고 치고 그게 내 삶이라고 치자고요. 그 상황이 온 것은 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그대로 나는 접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관측 대상이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엄연히 탁 나타났어요. 내 앞에. 그걸 꿈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가 내 앞에 펼쳐진 하나의 상황을 꿈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는 전적으로 내 소관이에요.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늘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시시각각 상황은 늘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접하고 계속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태든 간에. 그래서 이걸 내가 오지 마라, 너는 내가 안 볼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자격으로 내가 이것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권은 오로지 나한테 있어요. 재료가, 이 자연의 재료가 수없이 많은 상황의 재료들이 우리한테 늘 다가오는데, 그 재료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이름 붙이고 개념화 시켜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이 상황을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나에게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든 간에 내가 그 상태에 내가 내 개념을 붙이고 나와 상호작용하는 그 서로 간의 속성을 내가 결합시킬 때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 속성으로, 나만의 관찰자의 그 관점으로 속성값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자 결합이 그래요. 그래서 벌어지는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내 정체성으로 내가 이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 정의 내리고 개념 짓는 문제는 온전히 내 몫이구나, 이걸 알아차릴 때 주도권이 나한테로 넘어와요.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엄연히 나한테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자각몽이라는 상태에서 내가 조절 가능한 자각몽으로 바뀌어요. 아,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내가 꿈속에서 꿀 때는 그 꿈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상황들, 재료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그 꿈을 내가 대하는 태도, 아, 이거는 나한테 중요해, 이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나한테는 이런 의미야 라고 이름 붙이는 그것은 오로지 내 권한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대할 때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굉장히 늘 나는 이 상황을 힘들어했어 라는 그 한결같이 벌어지고 있는 내 주변의 상태들이 있다 쳐요. 내 건강, 내 재산,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늘 하기 싫은 그 어떤 상황이나 일에 난 딱 매여 있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 치자고요. 이것들이 그 속성값이 견고하게 있어서 나는 늘 이런 기분이 들고 나는 이런 상태야라고 내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도가 바뀌면 속성이 바뀐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 마음이 변하면 이 상태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뀔 뿐 아니라 이 상태도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엊그제까지 좋았던 것도 오늘 내 마음이 변하면 아무 관심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우리가 그러죠. 내 마음이 변했어. 지금은 안 좋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별로네. 어제 정말 맛있게
어저께 먹었던 음식도 오늘은 안 땡길 때는, 내 마음이 그거 안 땡길 때는 내가 별로 나는 지금 그거 안 좋아해. 정말 재밌었던 뭔가도 오늘은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죠. 밤에 보니 멋있는데 낮에 보니 우습고, 뭐 뮤지컬 가사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들도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키는 어디 있느냐면, 아, 내가 마음만 바뀌면 되는구나가 현실을 대하는 게, 내가 지금 여전히 이런 상태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상태를 내가 다르게 느끼고 싶다면 내 마음만 바꿔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딱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깨어남이고, 그게 자각몽 상태로 우리가 딱 돌입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닥치는 상황들을 내가 관점이 바뀐다라는 게,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한 상태로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겠네 하면 꿈이 바뀌는 거죠. 현실이 바뀌어진다라는 게,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현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내가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지고, 그래서 관심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하면 관심도 변하고, 보는 것도 변하고, 보이는 것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람이나 일이나 주변이나 다 변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면 내 행동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내 사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게 돼 있어요. 점차 다 바뀌는 거죠. 그게 핵심 키는 내 마음만 변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만 변하게 하는 법이 있을까? 내가 마음만 변하는 게 핵심 답이라면, 그럼 마음을 변하게 하는 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마음만 변하면 된다고? 그럼 마음을 바꿔보자. 그러면 그 기술이 좀 필요하죠. 마음을 바꾸는 방법, 대충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관심 대상을 내가 바꿔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여길 만한,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관심 대상이 내가 분명하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관심 대상을 바꿔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라는 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지 하는 내 관심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럴 때는 내 관심의 대상이 뭘 떠올릴까?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원할까? 내가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중요한 게 뭘까? 나한테 소중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뭘까? 내가 우선할 만한 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내 가치가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 그런 것 좀 떠올려서, 자, 그걸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고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관심을 두는 방법은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자주 떠올려 보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말하면은 뇌는 그대로 믿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게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건 진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그대로 딱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 대상을 내가 지정해서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정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꽂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실험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내 마음을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볼 때, 내가 뭘 제일 좋아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필요하고 원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선 가치로 내가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을 한 가지를 좀 정해보고, 내가 이걸 자주 떠올리고 자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새 거기 가 있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두는 곳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럼 내 마음이 그것과 맞춰진 마음으로 이제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내 삶의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 중심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일단 쭉 그 목차부터 좀 나열하자면,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이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 관심 대상의 그 대상,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뭐 또는 뭐 그런 내 관심 대상에 해당되는 장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는 것조차 다 내가 만나고 장소 어디를 가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관심 대상에 맞춰서 그걸 내가 자꾸 관심 대상에 맞는 것들로 틈날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걸 보고, 그것과 관련된 장소에 가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 타켓을 정해서 일이나 상황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면,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고 경험하는 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이 어느새 그리로 가 있게 돼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또 스키마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늘 거기만 가면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면 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려서 그 관련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심 대상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변하게 하는 법 중에는 의도적으로 장소나 사람이나 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타겟팅, 집중적으로 그걸 맞춰서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스키마 작용이 되면 표상 공간 속에서 신체 표상과 이게 서로가 딱 맞닥뜨릴 때 자아가 출현한다. 거기에 맞는 마음들이 탁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자아라는 게 마음이죠. 그때의 마음이 늘 거기만 가면 그 마음이 생기는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주 내가 이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세 번째는 작은 걸 바꾸면 관련된 다른 것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 보이는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면 힘든데, 내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도 내 환경이나 뭐 내 습관 이런 걸 다 바꾸려도 힘들죠. 그런데 작은 것 하나, 굉장히 작은 것 하나를 한 동작 정말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걸 시부지기 하듯이 그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그렇게 한 동작만 아주 서두르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만 바꿔보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쪽박이 삼형제를 만나는 비결이에요. 처음에는 이 작은 거 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시부지기 하듯이 느긋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한 동작 그냥 그저 요만큼 했을 뿐이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했을 뿐인데, 쪽박이가 막내 동생인데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중박이도 데려오고 대박이도 데려오고, 그래서 점점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마음을 내고 바꾸는 것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고 쉽기 때문에 작은 마음을 내보는 게 중요하다. 작은 걸 바꿔보자라는 게 작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큰 힘 안 들이고. 근데 이게 작은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작은 거 하나 해보면 이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번에 전체를 다 바꾸는 건 힘들지만은 하나씩 조금씩 바꾸는 거는 바꾸기 쉬워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바꿔보겠다고 요거 하나 바꾸면 어느새 다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 바꾸는 것들을 거창하게 뭔가 막 어디 가서 찾아다니면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집 뒷뜰을 벗어나서 찾고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 주변에 있는 것 진짜 사소한 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환경이 다 바뀌어 있더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중한 것은 모두 곁에 있고 바꿀 수 있는 키도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나도 내 마음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은 오로지 나한테 있어. 그 누구에게도 내가 키를 넘긴 적이 없다. 그래서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인지조절의 게이팅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딱 인지를 해야 돼요.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 나밖에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 내가 오로지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한다 하고 내 마음의 주인임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끄달려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힘들죠. 항상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목줄에 개를 묶어놔도 늘 끌려다니듯이 그냥 끌려다니죠. 근데 내 마음 내가 주인이야 하고 멈춰,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자야 하고 딱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가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전전두엽에서 작업기억을 트리거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하는 그 행동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과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당장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장기 목표라고 하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왜 하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것들 작은 걸 하려고 그러지? 할 때 목적성,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걸 망각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지 하고 또 금방 또 해이해져요. 그런데 장기 목표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목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면 그게 전전두엽에서 작업기억을 계속 붙잡아서 이것만 신경 쓸 수 있게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인지조절 상태로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그게 그때 생겨요. 그래서 장기 목표라고 하는 게 거창한 장기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명확한 내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상태. 그렇지, 나는 지금 악몽에서 깨어나서 내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조차도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악몽 같은 현실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지금 방법을 몰랐는데, 내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면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겠다 하고 지금 봐야 돼. 딴 거 자꾸 하고 싶어도 잠시 집중해야 하고 그거를 끌어올 수 있는 거, 내 행동을 여기 앉혀놓을 수 있는 게 작업기억을 트리거해서 내가 이거를 듣고 있어야 돼라는 인지조절 능력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기 목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때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맞아, 난 내 삶을 바꾸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이때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구나. 그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들을,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실천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서 바뀌는 쪽으로 해봐야겠다라고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 지금 내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걸 분명히 지금 하나씩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게 머릿속에서는 항상 기억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인지조절 게이팅에 대한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고, 전전두엽에서 작업기억을 늘 나는 지금 여기에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순간순간 이걸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의도적으로 내가 딱 그런 걸 할 수 있게 자꾸 그것으로 내 상황을 몰아가 주면 이제 이게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당장 처리할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목표가 있고 뭘 하더라도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경을 분산시키는, 다시 말하면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게이팅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수많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우선 오는 것들 다 처리하느라고 급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나중에 다 그냥 어디로 간 데 없고,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 당장 이거 해야 돼 하는 것들에 허겁지겁하다 보면 휩쓸려 버리죠. 떠돌게 된다 이거, 목적지를 상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알아차려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내 앞에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 뭐 시급하게 뭐 지금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에 뭐가 뭐 타고 있다. 그럼 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시급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당장 시급해야 돼. 그럼 당장에 급한 것들,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처럼 그냥 당장에 급한 것들만 늘 처리하도록 하면 늘 우리 앞에 상황은 당장에 급한 것들을 우리한테 늘 떠올리게 돼 있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늘 허겁지겁 그냥 살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4가지를 다 잘 기억해야 되죠. 이건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인가? 뭐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인가? 그러니까 시급하고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첫 번째로 보면 이거는 무조건 빨리 처리해야겠죠. 중요한데 시급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죠. 그럼 이거 먼저 처리한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데 별로 안 시급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중에 좀 생각해 보자 하고 좀 멀리 할 수도 있죠.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인데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시급하다고 하는 것들은 야 무엇이 중요한데 하면서 이제 제껴 놓을 수 있다. 그런 지혜의 눈이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제일 많이 시간을 써요, 사실은.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 일과 시간을 대부분 쪼개보면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일에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야? 하고 항상 물어야 돼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그랬을 때 본질을 깨뚫어 보는 눈과 통찰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지는 시급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다 시급하고 다 지금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다 해야 될 일이 하고 산더미처럼 내 앞에 뭔가 일들이 가득 와 있지만 알고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이건 별로 시급하지 않은 일이야 하는 것들 다 빼고 나면 나중에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몇 개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처리해 놓고 나면 내가 내 주도권이라고 하는 내가 끄달리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런 거에 찬찬히 내가 묵상해보고 내 자신의 어떤 자기개발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은 없어 라는 게 이제 말이 쑥 들어가죠. 중요하고 시급한 것만 딱 보고 나면 나머지들은 천천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 뭘까 이거더라 이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시급하진 않지만 이걸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겠다 하고 여기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은 인생의 좌표가 분명하면 그걸 향해서 매진할 때 덜 중요한 것들은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알아차리자이죠. 그래서 당장 처리할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 지혜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 6번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대하는 지혜 그런 그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가 아주 중요하죠. 나는 꼼짝없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걸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로 내 앞에 딱 갇혀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 짜증나죠. 가만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건 중요하지도 아니고 시급한 일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하기로 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앞에 갇혀버렸어.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에 지금 끌려와 있듯이 해서 이 상황을 나는 지금 안 하면 안 돼. 뭐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며 이 악몽 같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런 일들이 우리를 악몽 같게 만들거든요. 현실이 악몽 같고 난 벗어나고 싶어. 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난 계속 이러고 있고 싶지 않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요. 자, 그럴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건 참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이라서 좀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말이에요. 잘 보자고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나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일 같기도 하고 아무 영양가 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남이 싼 똥을 처리하는 그런 아주 진짜 나는 허접한 일 같은
정말 싫은 일들을 난 지금 하고 있는 일 갖다 치자고요. 그래서 하찮은 일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일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까지 봐야 되냐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지금 나는 입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안 열려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사랑에 아주 능란한 능숙한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자기가 처해진 상황은 다 발등에 떨어진 물처럼 다 그 앞에서는 다 아마추어가 되죠. 인생 다 처음 사는 아마추어처럼 다 서툴고,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훈수를 두는 게 참 힘든 게, 내가 당한 일일 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명심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태를 마지못해 억지로 내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 상황을 누군가 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나한테 핵심 키가 될 만한 아주 정반대의 어떤, 내가 진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대상들,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 하찮은 일을 대하고 있는 내 자세를 보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만약에 내가 시험대에 올랐다, 만약 그런 상태로 직면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알고 있다 이거죠. 누군가 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하는 자세가 어떻는지를 시험하려고 누군가가 지금 위장으로 보낸 문제다, 이건 퀘스트다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마음이 우리가 딱 든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다 내서 이 일을 성심껏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것도 결정적인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축복을 위장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귀찮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찮다라고 느껴지는 이 진짜 부질없어 보이는 쓰잘데없는 나의 인생의 낭비라고 느껴지는 지옥 같은 이 현실을 일부러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이 상황을 내가 대처하는지를 보자고 그걸 몰래 카메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섬찟하죠. 그럼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게, 그런 자세로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 나는 여기에 꼼짝없이 갇혔다 할지라도 내 자세가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이걸 보고 나에게 다시 원픽으로 나를 이렇게 뭔가 나한테 프로포즈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지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게 관측 행위는 관측 대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 이거죠. 그 누가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부질없어 보이진 않아요. 언젠가는 누군가 반드시 한 명은 보고 있다. 어떤 상태에서도 단 한 명은 보고 있다 이거죠. 내 자신이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탤런트 중에 누구지?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왔던 배우고,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나왔던 배우고, 굉장히 요즘은 많이 알려진 배우인데, 그 배우가 초기에는 단역 배우로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아주 인기 드라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단역을, 한 씬만 딱 나오는 단역을 제의를 받아서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된 그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피로에 쩔어서 과로사한 그 인턴 의사 역이었대요. 레지던트였던가 어쨌든 역할이어서 이 배우가 촬영 3일 전부터 안 씻었대요. 3일 전부터 안 씻고 피로에 쩔은 그 상태로 촬영장을 갔더니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예쁘게 분장시켜 주려고 이렇게 분장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 상태로 좀 찍고 싶다고.
피로에 쩔은 레지던트인데 예쁘게 꾸미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자기는 준비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걸 이제 그 도깨비 감독이 본 거죠. 그래서 유심히 이제 보고는 그 뒤로 미스터 선샤인에 캐스팅을 하고, 그 뒤로 나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주 비중 있는 역으로 또 캐스팅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아주 작은 단역인데 정말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자기 신세 비참하다, 내가 이런 데나 다니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이런 역 한다고 그랬다면 그 역할 그냥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하고 대충 끝냈겠죠. 그러면 그냥 그 배우로 그냥 그렇게만 떠돌다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역할, 작은 역할 하나, 그 과로사에서 쓰러져서 죽는 그 장면 하나 그냥 그렇게 하는데 3일간 안 씻고 막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역할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감독이 그 배우를 아주 좋게 보고 픽업해서 계속 자기 그 드라마나 영화를 할 때마다 데리고 다닌다. 야, 이번에도 같이 하자. 이번에도 같이 하자. 그렇게 됐다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배우가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역할 하나를 자기는 이거 한다고 뭐 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반드시 한 사람은 보고 있구나,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 이거죠. 자기는 누가 알아줄까 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의식이 그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보고 저도 아주 인사이트가 있게 봤어요. 그렇지, 맞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뭐 이런 것처럼 쪽박이한테 잘해주면 반드시 대박이가 쪽박이가 대박이 형을 데려온다,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내가 지긋지긋해 보이고 참 나는 이거 다 쓰잘데없는 짓 언제 이거 다 끝나냐 하고 그냥 맨날 불평이나 하고 여기 틱틱대면서 내가 진짜 아무런 뭔가 정성이나 뭔가 없이 그냥 그렇게 보냈다면,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각인이 박혀버린다 이거죠, 사람들 눈에. 그런데 내가 그런 일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열심히 성의껏 다 해낸다면 다 좋게 본다 이거죠. 야, 저 사람은 저런 거 하나 하는데도 저렇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하는 게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든다 이거죠. 탤런트 중에 또 최강이라고 요즘 아주 인기가 인기라기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탤런트가 있죠. 여고괴담에도 나왔던 아주 잘 아시는 탤런트죠. 그 배우가 한때 이제 연기를 그만두고는 뭐 아프리카 무슨 뭐 봉사활동이니 뭐니 이런 데만 다니다가 이제 생계도 막막하고 그래서 청소라도 해야겠다 하고 청소 도우미를 자기가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 있는 배우가 주연급이죠. 그런 배우가 말 그대로 청소, 그 주방 일, 그 식당에서 자기 아는 사람 식당에 설거지도 하고 그런 일도 막 마다하지 않고, 그러다가 청소 일을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다들 안 믿죠. 이건 무슨 뭐 코스프레처럼 뭔가 이렇게 SNS 올리려고 그런 채 하나 이런 정도였는데 진심으로 열심히 한 거죠. 청소를 진심으로 열심히 막 반짝반짝 막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윤기나게 닦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즐겁게 막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최강희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천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나락 같구나, 쟤는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그냥 인생 막장까지 간 느낌처럼 보여질 만한 비참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거죠, 그 여배우가. 그런데 주연급 여배우가 그것도 남의 집 청소나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맑게 하는 모습을 다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무해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무해하다. 그런 거죠.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이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 내고 하고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결정적인 사람이 보고 있더라 이거죠. 다 보고 있다 이거죠.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더라 이거죠.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가 관찰자, 관찰
관측 행위는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게 내가 관측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 누군가 보고 있구나. 무대 위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온 관객들이 다 보고 있구나 할 때는 함부로 콧구멍도 못 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동 거지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눈치 보고 신경 쓰이고 위축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 낸다는 자세가 그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사실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바뀌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모든 일들을 다 바꿔내는 마스터키가 될 만한 결정적 반전이 될 만한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죠. 귀인을 만난다 이거죠. 그 자세를 우리는 잊지 말자. 근데 두 번째로 그것도 싫다 나는, 그럴 마음도 안 생기다 할 때는 그때는 진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차악이 아니라 차선으로 마음까지 주는 것들로 내가 마음 주고 다 돈 다 날리고 사람이 피폐해지면서 배신감 느끼고 할 만큼 내가 다 빨려버려서 나는 정말 이제는 기진맥진이야 이런 상태로 내 영혼이 탈탈 털렸다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 있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이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까지 주지는 말자 이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네가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영혼까지 내 코어까지 흔들리는 일은 휘둘리지 않겠다 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책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아이돌 인사법처럼 방송국에서 아이돌들이 인사할 때 배꼽 인사를 항상 해요. 둘, 셋,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활짝 웃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다 인사하고 파이팅 넘치게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뭔가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다녀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야 쟤들 참 피곤하겠다 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유체이탈 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다 하는데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뭔가 데미지가 올 만큼 내가 그 일이 잘못되게 하진 않죠.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을 안 주는 거죠. 내 마음은 거기에 나는 이거에 내 마음까지 휘둘릴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유체이탈 하듯이 빠져나와 있으면 휘둘리지 않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또한 지나간다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그래 되면 이제 내가 이 상황을 전체를 내가 관장하고 있는 상태가 명확해지면서 어떤 것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되죠.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도 안 주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느낌으로 하되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그냥 목석자루 이런 게 아니라 영혼 없는 리액션인데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만한 무해한 뭔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에너지를 파이팅 내고 이게 나한테 귀인이 위장하고 온 그 지금 축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할 에너지가 난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면 부담이 없어요. 하나는 마음을 안 뺏겨서 다행이고 하나는 온 마음을 내니까 다행이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 나가면 내 현실에 내 마음을 내는 방법들이 서서히 이렇게 내가 교통정리가 된다 이거죠. 마음을 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었어요. 이거는 마음을 내기 싫은 현실이 딱 있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진짜 이게 원하지 않는 악몽 같은 것들에 끄달리면 아까 마지막 6번째 얘기했던 걸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영혼 없이라도 해서 내가 이 상황은 내가 더 이상 마음은 끄달리지 않게 할 것이냐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상황이나 현실이나 주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해 보이는 어떤 외부의 상태를 내 마음을 바꿈으로 해서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적 어떤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이 바뀐 것과 결합하면서 전혀 다른 속성으로 나에게는 결합되는 의미가 다른 뭔가로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서서히 바뀌는 거죠.
크게 바뀌는 것들은 느리게 뭐 이렇게 하니까 표가 안 난다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견고해 보이는 큰 환경도 작은 것 하나에서 다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쌓여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명심하면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바꾸나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 진화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막 하루아침에 다 한순간에 바뀌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몇 천만 년 걸릴 일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 인생 안에 내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느새 다 바뀌어 있는 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만 바뀌면 나머지는 따라서 바뀌는 게,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경험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현실이 지옥 같고 또 악몽을 꾸고 있는데, 이게 자각몽임을 알았을 때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알아차린 상태에서 내가 자각몽을 내가 원하는 꿈으로 바꿔내는 방법을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한 가지 어떤 키워드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시면 입으로 또 뭔가 필요하면 제가 이어서 추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해결이 됐든 안 됐든